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토론의 개최 여부에서부터 출발해서 녹취록 파문까지 내부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던 국민의힘. 일단은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긴 한데 뇌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선관위원장 인선, 경선 룰 어떻게 될지 오늘은 국민의힘 하태경 대선 예비후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경입니다. 예, 하태경 의원님 연결돼 있고요. 그제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이 통화 녹취록 공방에 관해서는 이게 누구가 뭘 잘못한 겁니까? 원희룡 후보의 잘못입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잘못입니까? 뭐 사실 누워서 침 뱉기 하는 거죠. 이게 예. 솔직히 좀 착잡했고요. 예. 좀 이 일종의 자해 정치하는 걸 좀 빨리 중단시키기 위해서 제가 목소리를 좀 냈고. 아, 그러셨군요. 예. 예, 뭐 결과적으로 보면 서로들 좀 자제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한 효과는 어느 정도 뭐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예. 이런 식의 누워서 침뱉기 경쟁하면 결국 정권 교체에 찬물만 끼얹는 거거든요. 네. 당 지지율 떨어지고 국민들 실망 커지고. 예.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상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 그랬던 것 같으세요?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슈 주목도가 높은 두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준석 대표나 예. 윤석열 후보나. 네. 양쪽으로 오가면서 이제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기 이 정치 욕심 때문에 예. 양쪽으로 오가면서 이제 뉴스 주목도 높이려고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고. 예. 철저하게 당을 강화시키고. 예.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정권 교체에 찬물을 끼얹고 당 지지율 떨어져도 내 주목도 올라가면 된다. 예. 이런 굉장히 좀 저급한 정치를 하신 거죠.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왜 대통령은 윤석열하고 당대표는 원희룡 해서 그거를 혹시 그런 안을 받아들인 거 아니냐. 그런 말이 오간 거 아니냐. 거기에 관해서 원희룡 후보는 국정 철학과 수권 능력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윤석열 후보가 저한테 무릎 꿇고 협조해야 하는 위치로 오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구조입니까? 그거야 뭐 알 수 없는데 예. 무릎을 꿇고 이런 좀 너무 과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 이후에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반응도 예. 네, 원지사의 반응이 너무 과한 표현이 나올 때는 뭔가 좀 당황했다는 이야기죠. 아, 당황하셨다. 예. 앞으로 이제 경선 준비를 해야 되고 위원장이 당장 가장 큰 문제인데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서병수 의원은 안 되는 것처럼 현역 의원은 안 되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 예. 국회의장이랄지 뭐 이런 분들 이야기 하시던데. 그래서 예. 원 후보도 또 뭐 서병수 선관위원장 안 된다고 하던데. 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제 올림픽 선수들이 심판위원장 누구로 세워라. 뭐 이런 이야기를 이런 시비를 안 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예. 예. 그래서 뛰는 선수들은 좀 가만히 있는 게 이제 당에 도움이 되고 이건 당 최고위원회가 결정할 문제예요. 아. 그리고 최고위원들 간에 누가 더 좋겠다 하는 거는 이견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예. 선호한 사람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 그 과정에서 좀 뭐 경론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최고위의 총의가 모아져야만 된다. 어떤 격렬한 반대가 있거나 이러면은 쉽지 않잖아요. 결의가 안 될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예. 최고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예. 후보들은 좀 빠지고 최고위에 예. 좀 맡겨놨으면 좋겠다는 생각.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 절차나 과정이 최고위에서 가령 뭐 4대 4가 나왔다. 그러면 당대표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투표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투표로 가서는 안 된다. 예. 축제인데 이게 뭐 검투사들 싸움하는 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약간 뭐 갈등과 투쟁을 조장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최고위원들이. 그래서 저는 이견을 좁혀서 예.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순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죠. 계속 이야기를 해서 뭐 예. 마치 이제 교황 추대하는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지난번 뭐랄까요, 최고위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 당 최고위에서의 입지가 좀 좁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의중이 별로 안 실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 대표 역할이 힘든 건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제 대표가 지는 게 당이 이기는 걸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최근 며칠간을 보면 본인의 고집을 좀 내려놓잖아요. 예. 토론회도 강행하려 했다가 토론회도 이제 연기하고 취소하고 예. 그리고 최근에도 말도 아끼고 그래서 저는 뭐 당 대표도 좀 당의 단합을 위해서 좀 대승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선 룰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그때 뭐 시장 후보 뽑던 대로 그대로 가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 당의 원칙이 예. 그 선출직 뽑기 위한 경선은 항상 그 100% 국민 경선이 원칙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 확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여당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후보는 우리를 찍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유권자 투표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나중에. 그래서 오세훈 지난 보궐선거 때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확장성이 가장 큰 후보였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좀 걱정되는 거는 최재형 후보가 좀 정치한 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예. 좀 처음부터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게 좀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최재형 그 후보 측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예. 경선 룰은 그냥 당에 맡기겠다. 예. 다른 의견이 없다 하는 입장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어제는 역선택 방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본인이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를 벌써 잊어버리신 건지. 예. 그런 식으로 말 바꾸기 정치부터 배워서 저는 뭐 정치의 미래가 있겠나.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건 결국은 국민의힘 당원 위주로 하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당원 위주로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흥행에서도 조금 좀 실패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그건 대선 포기하자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게 대통령 선거라는 게 간발의 차이로 승부가 나는 경우가 많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 1~2%라도 외부 확장성이 큰 후보를 뽑아야지 당원들만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셈법이 이미 다 생겼군요. 캠프마다 후보마다 어떤 그러니까 쪽에서 당원 지지율이 좀 높고 이제 외부 지지율이 낮은 사람은 당원만 했으면 하는 그 생각이 들겠지만 그게 대선에서 승리의 가능성을 낮추는 거거든요. 어차피 대선 이기자고 경선하는 거고 그러면 승리의 룰을 채택을 해야지 패배의 룰을 채택을 하자고 그것도 처음에 자기가 했던 말도 바꿔가면서 그런 부분은 좀 내부 최재형 캠프 내에서 좀 심각하게 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분 정치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야, 좀 센 발언인데, 정치를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그 상관위원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하태경 후보님은 누가 되든 나는 뭐 그냥 맡기겠다 최고위에 결정에 그런 입장이시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당 외부에서 국민의힘의 원로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훌륭한 분들 많고요. 예. 저는 지도부가 다 만장일치로 합의할 수 있는 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25일 정견 발표회, 비전 발표회, 이거는 이제 토론회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맥이 빠지게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니, 그래서 거기도 이제 불확실성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아직 명확한 입장을 안 밝히고 있거든요. 아, 참석 여부도? 예. 그래서 좀 윤 후보도, 이제 정견 발표까지 자꾸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 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커진다. 좀 어쨌든 1위 후보가 좀 통 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정견 발표에는 그냥 혼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정견을? 아, 그러니까 그 무슨 큰 부담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상호 토론 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개인 정견을 발표하는 건데. 예. 그래서 빨리 좀 참여하겠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해서 예. 당내 좀 갈등의 그런 불확실성을 좀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태경 후보님은 정견 발표 무슨 이야기 하실 겁니까? 네, 저는 뭐 기본 슬로건이 시대 교체고, 시대 교체 내용이 딴 게 아니라 우리 이미 21세기 미래로 왔는데 예. 아직도 20세기 뭐 관성 뭐 예를 들어서 아직도 독립운동하는 사람 많잖아요. 반일 예. 친일 청산하자 그러고 예. 민주당에서. 그리고 어제 언론중재법도 사실 이게 예. 운동권식 타도투쟁이거든요. 아, 운동권식 타도투쟁이다. 네, 반대 세력. 그러니까 이제 20세기 이 운동권식 정치가 지금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는 건데 예. 이제 운동권이 딴 게 아니라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가 타도잖아요. 예. 뭘 타도하자. 그래서 반대 세력을 하고 예. 어떤 지리한 논쟁, 절충, 합의, 타협 이런 게 민주주의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타도하자는 거예요. 검찰 마음에 안 드니까 윤석열 타도, 검찰 타도 했던 거고 지금은 또 언론이 자꾸 좀 마음에 안 드는 기사를 자꾸 쓰니까 언론 타도법이죠. 언론중재법이. 그렇게 보시는군요. 과거에 뭐 타도는 또 하태경 의원님도 한 타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1세기에 가장 예. 먼저 적응을 해가지고 예. 새로운 정치하고 있고 새로운 보수하는데 보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예. 그 빨갱이 사냥하던 그게 20세기 관성이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예. 민주당한테 뭐 빨갱이라고 그러고 예. 이런 걸 제가 보수 안에서 계속 비판을 해봤었고 그래서 어쨌든 제 기본적인 출마 이유도 그렇지만 예. 21세기 미래로 가는 발목 잡는 20세기적인 관성들 이런 거 극복을 하고 그래서 제가 구호가 시대교체 백투더 퓨처입니다. 21세기로 돌아가자. 아, 21세기로 돌아가자. 백투더 퓨처. 예. 예. 영화 이름을 차용을 하셨는데 어제 인구정책 전환 관련해서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예, 그 인구정책 요지는 예. 이제 아무런 효과도 없고 출산 장려 정책이 출산 장려 정책 폐기하고 예. 보육 정책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보육 정책에. 일단 잘 키우도록 하자.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시겠지만은 2006년부터 15년 동안 돈 줄 테니 애 낳아라 해서 270조 쏟아부었는데 출산율 안 올라가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소위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홍콩이 다 비슷해요. 일본하고. 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도 이민 빼잖아요. 이민자. 그렇죠. 이민자를 빼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 여성들의 사회 참여, 자아실현 욕구 높아지고 비혼, 비출산 이런 시대 추세 때문에 좀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이게 출산 장려로는 아무리 돈을 써봐도 지금 사실은 뭐 수십 년 썼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도 별 효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그냥 보육 정책에 집중하는 게 좋다. 차라리.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출산 장려를 절대선으로 간주하다 보니까 출산 안 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를 시킨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근데 지금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가구거든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분류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인 가구는 그 아파트 청약 출액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 그늘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도 좀 정책적으로 지원하자. 이제 부작용이 더 컸다는 거죠. 효과도 없고 우리 사회에 부작용만 낳고 그래서 이제 출산 장려 정책 폐기를 한번 짚어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민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근데 유럽도 이민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되는 문제고 또 지금은 글로벌 테러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정치적 난민은 인도주의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되죠. 예. 이민은 우리 사회가 좀 포용하는데 예. 유럽과 같은 대규모 이민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고급 인력 이민을 먼저 좀 풀고 그다음 일반 이민은 좀 상당히 시간을 거쳐서 예. 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다른 후보들은 명확히 어떤 구체적인 공약 같은 게 별로 안 나온 것 같고 홍준표 후보는 상당히 구체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대통령 중임제하고 행정구조 개편을 담은 개헌이었단 말이죠. 예. 2024년 총선에서 이거 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대통령 중임제 반대는 안 해요. 근데 예. 뭐 개헌이 그렇게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요. 절박한 문제 아니다. 예.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행정 구조 개편은 찬성을 하는데 예. 요 행정 구조 개편하고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수도 이전이에요. 행정 수도 이전. 예. 그래서 지금 서울은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예. 그리고 또 서울은 제 생각은 이제 세종시가 정치 행정 수도가 되고 예. 서울은 이 글로벌 경제 중심지, 경제 수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서울이 수도라서 특히 고공 제한이 많아요. 예. 그리고 회사들 업무 용지 제한도 크게 있고 그래서 수도 이전이 서울에 불리한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고 또 중부권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워싱턴, 뉴욕처럼 네. 이렇게 양축으로 가는 체제가 저는 수도 이전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아예 수도 이전 국민투표를 하자. 홍준표 후보는 다음 총선 때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 그때 또 뭐 출마하시려는 생각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 예. 대통령 선거 때 이거 굉장히 절박한 문제라서 예. 그 바로 수도 이전 왜냐하면 이게 관세법법이라고 막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세법법을 어떻게 바꾸냐? 예. 헌법에는 문장이 없단 말이에요. 없죠. 조항이.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하면 바뀌는 거예요. 수도 이전에 관한 국민투표를 해서. 예, 그럼 관습이 바뀌는 거죠. 국민들이 바꾼 거니까 우리 관습을 바꾸겠다. 그렇죠. 그래서 수도 이전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게 좀 공론화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 홍준표 후보 그 공약 중에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상당히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을 많이 떼고 공소유지한 보안 수사 기능만 유지하도록 한다. 한국형 FBI 만들겠다. 이거는 상당히 여당하고 비슷한 방향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공수처 논의할 때 나온 대안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지금은 문제는 이제 검찰 독립 문제도 있고 또 공수처가 생겨버렸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또 경찰도 있고 또 FBI도 있으면 완전히 대한민국은 수사공화국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수처 폐지 문제하고 검찰 독립 문제 요걸 먼저 정리를 하고. 예. 공수처도 있고 뭐 FBI도 있고 경찰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하고 뭐 수사기관이 몇 개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전에 FBI 이야기하기 전에 공수처 폐지, 검찰 독립 이런 문제를 한번 좀 평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 후보님 포함해서 사실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윤석열 후보가 좀 격차가 벌어지게 떨어지고 있어서 2위로 예. 당 후보들이 다른 후보들이 약진하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분위기는 어떠세요? 지금 전략적으로 좀 더 다른 후보들이 열심히 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아직 시작이어서? 사실 경선 시작도 안 했어요. 예. 후보 등록도 안 했고. 예. 그래서 그 11월까지 지금 한 3달 정도 시간 레이스를 가야 되기 때문에요. 예. 뭐 다른 후보들도 만회할 시간이 전 충분히 있다. 그리고 기존의 지지율 높은 후보들도 예. 뭐 아직까지는 뭐 실수들이 좀 있지만 용인할 수준이라고 보고요. 예. 계속해서 실수가 나오면 예. 빠지는 거 하루아침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하태경 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